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들이운 그림자 속에 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편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왔을까?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내게 문을 두드리는 손님은 흔치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내 인생에서 사라졌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눈빛. 하지만 그 표정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빛은 한순간에 나를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가차없이 갈라놓았습니다. 나는 그를 떠나야 했고 그는 영영 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 무슨 이유로 사라졌고 왜 돌아온 걸까? 입술이 바짝 마르고 가슴 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다는 듯이. 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감촉이 발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그의 등장이란 변수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문 밖에는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나는 과거를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과거는 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반가움, 슬픔, 아쉬움, 원망.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텐데 그는 고작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내 앞에 선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작은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새 출발을 하며 들어왔던 이곳은 세월이 흘러 나 혼자 남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내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우리가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미래가 밝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정희, 올해로 68세입니다. 남편과는 40년 전 결혼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고 나는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나 혼자뿐입니다. 텅 빈 방을 바라볼 때면 가끔 외로움이 밀려오지만 그 또한 익숙해진 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조용한 곳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웃들이 있고 오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지냅니다. 아침이면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내 하루 일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책 속에서 다양한 삶을 경험했고 그것이 내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책과 다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서로를 위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던 우리가 그리워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언제나 시끌벅적했고 주방에서 밥을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거울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것은 내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내 삶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이제 다시 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것은 두렵지만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행복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나 자신을 찾겠다고.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부딪히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익숙해진 고요함 속에서도 그날따라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동안 울리는 전화 소리에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릴 거라는 기대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몇 년 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웬일이니?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좀 괜찮으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딘가 어색한 말투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아들은 오랜만에 찾아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동안 집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급히 차를 내오며 어떤 말을 꺼낼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마주 앉은 아들은 주저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집,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은 내게 너무 익숙한 곳이고 특별한 생각은 없는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아시겠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 집을 팔면 엄마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저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나의 마음 속에서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려온 삶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남편이 손수 만들었던 책장, 내가 정성껏 가꾼 작은 정원,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자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나의 표정을 보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설득하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요.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해요. 엄마도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아빠와 내가 함께 만들었어. 여기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억이 있는 곳이야. 그걸 팔라는 게 쉬운 결정일 것 같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현실을 생각해야 해요. 엄마도 나이 드셨고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마지막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때의 따뜻한 기억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담을 곳이야. 우리의 흔적이 가득할 거야. 그 흔적을 지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모든 시간이 의미 없다는 듯이 나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켜온 것들을 그는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아들의 뜻대로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앉아 내 삶이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들이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집을 팔라는 말. 내가 한평생 지켜온 남편과 함께 모든 순간을 쌓아왔던 집을 말입니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불안감과 혼란이 나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내 얼굴을 살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도 힘들고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나면 난 어디로 가야 하니? 내 말대로 작은 집으로 옮기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 집에서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은 다 어떻게 되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혼자서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가슴 속에서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그의 속내는 이 집을 돈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정말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왜 내 이익부터 생각하니? 난 내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데 넌 단순히 돈을 생각하는구나.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죠.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이 남긴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두 아들이 어릴 적 뛰놀던 흔적, 결혼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소파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들을 단순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 내가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내게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야. 여기서 내 아버지와 함께 했고 내 어린 시절을 지켜봤어. 그런 곳을 돈과 맞바꾸라는 거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해요. 그 말에 나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었을까요? 나도 한때는 젊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나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흐릿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거야.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 집에서의 삶이 내겐 너무 소중해. 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왜 나는 내 가정을 지키면 안 되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살아온 세월의 차이,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킬 것입니다. 내 선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내 길을 갈 것입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아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나와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는 무거웠고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군 것은 아닐까?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나는 나의 삶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삶의 흔적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오히려 내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오래된 친구인 윤정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살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지?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깊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집을 지키려는 마음 너무나도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혼자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어. 윤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책장 속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인생도 중요해.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그 순간 나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집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꼭 이 공간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되 돈은 내 인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아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건을 나누고 필요한 것들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는 내 인생을 위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반전이 아닐까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짐을 싸면서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내 삶이 이처럼 서서히
빛을 감추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한때 나는 불안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옳았는지,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고민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내 자리는 어디인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볼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바다의 거센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잔잔해지듯이 내 마음도 이제는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날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눈빛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산이나 과거의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부를 묻고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 역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록 집을 떠나야 했고 과거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모르는 것이 많고 아직 배워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 아닐까요? 끝없이 배우고 새로운 길을 찾고 변화하는 것.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남은 날들 동안 얼마나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언젠가 이 발자국도 파도에 의해 지워지겠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충분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힘든 날도 많았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자유를 선택하려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려 합니다. 그렇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편의 작은 울림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현재를 더욱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회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고 우리의 경험이 다음 세대의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지만 그것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